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 단 한 판의 게임에 이 돈을 걸고 울기 없기를 외칠 수 있습니까? 1980년대 채권 시장의 최대 호황기 시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던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에는 존 메리웨더라는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상사이자 살로몬 브라더스의 수장 존 거트프런드가 다가와 라이어스 포커라는 심리 게임을 제안합니다. 지폐 1년 번호를 두고 서로 블러핑을 치며 판돈을 올리는 게임이었죠. 상사가 100만 달러, 즉 약 14억 원을 걸자 메리웨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1000만 달러로 하죠. 대신 울기 없기입니다. 상사는 그 엄청난 역제안에 결국 게임을 포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긴 이 일화는 메리웨더가 살로몬 최고의 승부사라는 전설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는 이후 훗날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 등 천재 박사들을 끌어모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른바 LTCM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모델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 시장의 비효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998년 러시아 사태가 터진 뒤 불과 몇 주 만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LTCM은 자기 자본의 90% 이상을 잃었고 결국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회사들의 긴급 자금 투입 없이는 사실상 붕괴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오늘 저는 QLD와 TQQQ, 즉 나스닥백의 일간 수익률을 각각 2배와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인생을 걸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천재들이 왜 파멸 직전까지 몰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잔혹한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뼈아프고도 강력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스닥의 우상향을 맹신하며 QLD와 TQQQ를 사모읍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더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일명 무한 물타기죠. LTCM의 천재들도 비슷한 확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벌어진 채권과 금융자산의 가격 차이는 결국 정상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델상으로 매우 높은 확률의 거래라고 확신했고 무려 25배에서 3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끌어다 썼습니다.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모델이 더욱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닥치자 평소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믿었던 자산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시장 유동성까지 급격히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높았던 LTCM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불리한 순간에 포지션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1998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의 국채 디폴트와 지금 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테일 리스크 TAIL 리스크, 즉 꼬리 위험이 현실화된 순간 3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는 작은 가격 변화마저 치명적인 손실로 증폭시켰고 결국 LTCM의 자기 자본 대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메리웨더는 이후에도 펀드를 다시 차렸지만 다시 세운 JWM 파트너즈의 주력 펀드도 금융위기 과정에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4%의 손실을 기록했고 결국 2009년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의 무서움을 안다고 자만했던 천재도 레버리지의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핵심은 단 하나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나친 확신 위에 너무 큰 포지션을 올렸고 그 위에 과도한 레버리지까지 얹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위기와 시대의 흐름은 그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과거 1870년대 미국에서는 철도가 미래를 바꿀 신기술로 여겨지며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정부의 토지 지원과 각종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지자 투자자들은 철도체를 매우 안전한 투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긴축과 유동성 부족, 과도한 철도 투자가 겹치면서 1873년 금융공황이 폭발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주창하며 엄청난 돈을 풀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 의장 윌리엄 마틴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분노한 대통령은 그를 텍사스 목장으로 불러 금리 인상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준의 역할을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에 비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1966년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 약 25%에 달하는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 극심한 정치적 비난과 경기 침체의 압박 속에서도 연방기금 금리를 20% 안팎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본시장의 수많은 사이클에서 주식의 폭등과 폭락, 버블의 생성과 붕괴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TQQQ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글이나 애플의 기술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LTCM의 공동 창업자이자 메리웨더의 핵심 파트너였던 빅터 하가니는 펀드 붕괴를 겪으며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훗날 제임스 화이트와 함께 더 미싱 빌리언 AI 레이즈라는 책을 씁니다. 이들은 1900년 무렵 미국의 수많은 백만장자 가문이 왜 오늘날 억만장자 가문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던 천재와 부자들이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이징 이슈였습니다. 켈리 공식이 말하는 핵심도 비슷합니다. 이길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번에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을 연속으로 이겨서 자산을 수백 배로 불렸어도 단 한 번의 테일 리스크를 만나 마지막에 0을 곱하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는 영원히 소멸합니다.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여러분을 신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매우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에 취해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며 현금 비중 없이 모든 자산을 레버리지에 태우는 순간 여러분은 파멸의 가능성을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시장이 피를 흘리며 무너져 내릴 때 언젠가 다시 열릴 축제의 파티에 초대받으려면 반드시 입장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권은 바로 쥐고 있는 현금과 안전 마진입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레버리지 ETF는 그 구조 안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비중으로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나지 마십시오.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도 못 사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이고 차분한 태도가 결국 이 시장에서 당신의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그 위대한 복리의 마법이 내 계좌에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복리라는 것은 폭락장과 금리 인상의 공포 속에서도 끝끝내 시장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지혜롭게 생존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